김민주는 낡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희뿌연 유리 너머로 빌딩 숲이 잿빛 하늘을 뚫고 솟아 있었다.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의 어깨는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 그에게 세상은 색을 잃은 수묵화 같았다. 오늘도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정치면은 복잡하고 시끄러웠고 경제면은 그가 이해하기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사회면 구석에 박힌 작은 부고 기사로 향했다. 구 이수진 여사 별세. 이름 석자가 눈에 박히는 순간 뇌리에는 수십 년 전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수진, 그 이름을 곱씹자. 오래된 상자 속에서 꺼낸 사진처럼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언제나 온화했던 미소. 설마 그 이수진일까?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이름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조용하고 성적 좋은 모범생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은은한 향기처럼 늘 주변을 감쌌다. 졸업 후 그는 군대에 갔고 복학 후에는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고 기사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밥맛이 썼다. 아니, 애초에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기계적인 의무감에 불과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빈 의자만이 그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고 기사를 본 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의 장례식에 가야 할까 하니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사이인데.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래된 숙제를 풀지 못한 학생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민주는 거실을 서성였다. 낡은 앨범이 꽂혀 있는 책장 앞으로 다가섰다. 손가락으로 앨범의 표면을 쓸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앨범을 꺼내본 것이 언제였더라. 아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펼쳤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졸업 사진첩을 뒤적거리자 흑백 사진 속 교복을 입은 이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사진 속 그녀는 아직 생기발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시간이란 객함, 야속하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의 젊음은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지만 현실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민주는 다시 신문을 쳐다봤다. 부고 기사 아래에는 장례식장과 발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익숙하지 않은 번호를 누르며 미세하게 떨렸다. 거기 김씨 댁이십니까? 제가 김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진 씨 부고 기사를 보고 전화 너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옛 친구를 넘어 잊고 지내던 자신의 젊은 날의 한 조각 같았다.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후 그는 며칠간 잠을 설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의 유족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할까? 그와 그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같은 반 친구였을 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일렁였다. 그것은 후회일까? 아니면 단순한 옛 추억에 대한 미련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장례식 당일, 민주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잘 다려진 정장은 그의 앙상한 몸에 헐렁하게 걸쳐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쭈글쭈글한 주름과 흰 머리로 가득했다. 젊은 날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쓸쓸한 노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멈춘 듯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화려한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대신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영정사진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다. 이수진의 영정사진은 생전 그녀의 온화했던 미소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주는 그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시간 동안 그의 뇌리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운동회 날, 이수진은 응원단에 속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열정적으로 응원 구호를 외쳤다. 수줍어하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수학 시간, 민준이 끙끙대며 풀지 못하던 문제를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설명해 주던 일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문제집 위를 가리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의 심장이 간질거렸던 기억이 났다. 물론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어렴풋한 호기심과 묘한 설렘 정도였을 것이다. 졸업 앨범에 서로에게 짧은 덕담을 주고받았던 것도 기억났다. 그녀는 그에게 늘 꿈을 잃지 말고 나아가세요라고 썼던가. 민주는 자신의 글씨를 보고는 피식 웃었다. 이수진, 너의 밝은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렴. 어색하고 유치한 문장이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뒤돌아섰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역시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민준보다는 조금 젊어 보였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 이수진 여사의 가족이리라. 민준은 그에게 다가가 짧게 목례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인과 고등학교 동창 김민준입니다. 늦게나마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의 남편, 박정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이 박정호라는 것을 듣는 순간 민준은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박정호 그 이름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박정호는 고등학교 시절 이수진의 옆자리에 앉았던 남학생이었다. 민준과는 같은 반이 아니었지만 이따금 이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곤 했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그 둘이 결혼했을 줄이야.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박정호의 손을 말없이 응시했다. 박정호의 손은 굵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만 깜빡였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묘한 감정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창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어쩌면 젊은 날 차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접어두었던 어렴풋한 풋풋한 감정의 잔재였을지도 모른다. 박정호는 민준의 멍한 표정을 보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수진이한테 동창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수진이가 참 복이 많았던 거죠. 박정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왜 이 장례식장에 발걸음했는지, 왜 이수진의 부고 기사에 그토록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수진의 남편, 박정호. 어쩌면 이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박정호와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조문객들이 앉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박정호에게로 향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박정호의 얼굴에서는 희미하게나마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앳된 티는 사라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다. 어쩌면 그는 이수진과 연인이었고 결혼까지 골인했으니 민준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질투의 감정이 한 조각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쓸쓸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했다. 몇몇 동창생들이 민준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지만 장례식장이라는 분위기 탓에 모두들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 중 몇몇은 이미 병색이 완연했고 어떤 이는 기억 속의 모습과 너무도 달라져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희로애락이 주름으로, 흰머리로, 그리고 깊어진 눈빛으로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세상과의 끈을 거의 놓아버렸다.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둔 채 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정호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살짝 놀랐다. 이수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호는 민준을 장례식장 한쪽 구석의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간단한 다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노인은 마주보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민준은 박정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수진이가 제가 보던 것보다 더 유명한 분이셨군요. 부고 기사도 나고. 민준이 겨우 말을 꺼냈다. 박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수진이는 평생을 교육에 몸담았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참 좋아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자로서의 이수진. 고등학교 시절의 그녀를 생각하면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따뜻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수진이가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호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자주 보셨는데 특히 당신이 써준 글귀를 좋아하셨어요. 밝은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렴이라는 글귀요. 늘 그때 당신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친구였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썼던 유치한 문구를 이수진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다. 유머러스하다니. 그 시절에 그는 그저 서툰 사춘기 소년이었을 뿐인데 그저 어설픈 말이었을 뿐입니다. 민준이 겸연쩍게 말했다. 아니요, 수진이는 그 글귀를 보면서 늘 웃었어요. 당신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었고요. 박정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저도 사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 그 친구구나 했었죠. 졸업 앨범에도 당신이 써준 글귀가 있었는데 수진이가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심지어 그의 글귀를 소중히 간직했다니.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이수진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위로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그때 왜 그녀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그 감정을 모른 척했을까?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박정호는 차가 식을까봐 민준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었다. 그의 손길에서 섬세함과 배려가 느껴졌다. 민준은 그에게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아름다웠을 것이다. 제가 이수진 씨를 직접 찾아뵐 용기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락도 끊겼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냥 제 삶이 너무 팍팍해서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자기 삶 살아가느라 바쁘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찾아와 주셔서 수진이가 기뻐할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휴게실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나지막한 발소리와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진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온 사진첩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어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수진이의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물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수진의 삶의 조각들을 엿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어떤 행복과 슬픔을 겪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 네, 괜찮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작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사진첩은 낡았지만 꽤 잘 보관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시절의 이수진과 박정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었고 눈빛에서는 사랑이 흘러넘쳤다.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의 흔적들이었다. 사진첩을 넘길수록
이수진의 삶이 펼쳐졌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 가족 나들이, 교단에서의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이수진은 밝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한결같았다. 민주는 그녀가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수진이 교단에 서 있는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흰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성공을 쫓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호했다. 그의 삶은 이수진의 삶처럼 타인을 위한 헌신이나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지지 못했다. 수진이는 항상 당신을 좋은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당신이 장난기 많고 유쾌해서 좋아했다고 했어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사진 속 이수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을 그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그 시절 그들의 인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박정호의 손에 들린 사진첩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이수진의 행복한 모습은 그에게 묘한 위로와 동시에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박정호와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반면 민주는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군요. 민준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박정호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 수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수진이가 직접 쓴 일기장인데 어쩌면 당신이 읽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가장 은밀한 기록이자 영혼의 거울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다니. 아니, 제가 이걸... 민준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박정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민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결국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낡은 가죽 표지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박정호의 말은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수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일기장은 그가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어떤 비밀을, 혹은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의 흔적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의 손에는 이수진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잿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이 일기장이 그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그리고 박정호는 왜 그에게 이 일기장을 건넸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마치 오랜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든 것처럼. 그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이수진의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낡은 가죽 표지에서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종이의 세월이 느껴졌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마치 봉인된 시간을 여는 듯한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과연 이 일기장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박정호는 왜 자신에게 이토록 사적인 물건을 건넸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첫 문장은 1968년 3월 2일. 새로운 시작. 고등학교 입학 날짜였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기억보다 훨씬 생생한 그날의 풍경이 글자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수진은 그날의 설렘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교실 풍경, 친구들의 표정, 그리고 첫 만남의 어색함까지도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민주는 이수진의 감정과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학교 생활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기록했고 시험에 대한 걱정,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들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녀의 글 속에는 풋풋하고 순수한 소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1969년 늦가을. 운동회 다음 날의 기록이었다. 1969년 10월 25일. 화창한 토요일. 어제 운동회는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 반이 종합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들 열심히 응원하고 뛰었다. 특히 민준이가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질 뻔했는데도 끝까지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늘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기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응원 구호를 크게 외치지 못해서 아쉽다. 민준이가 나를 보며 씩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눈은 늘 반짝이는 별 같아서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된다. 민주는 글을 읽다가 멈칫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표현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인가. 늘 별 같아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다니. 그는 그 시절의 이수진을 떠올렸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녀가 자신을 보며 그런 감정을 느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똑똑하고 성실한 반 친구 정도로만 여겼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몰랐다. 그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학 시간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1970년 5월 10일. 비 오는 화요일. 오늘 수학 시간은 최악이었다. 복잡한 미분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민준이가 옆에서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내 설명을 꽤 진지하게 들었다. 그의 커다란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설명을 마쳤을 때 그가 내 덕분에 이해했어. 고마워. 수진아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귀가 간지러웠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어깨를 으쓱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민주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고마워, 수진아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이야.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고맙다는 인사였을 뿐인데 그녀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있었다니. 그는 그녀의 섬세한 감수성에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과 그녀의 감정선이 얼마나 달랐는지 실감했다. 그는 찰나의 순간을 스쳐 보내듯 살았지만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기록했다. 일기장 곳곳에는 민준에 대한 기록이 드문드문 나타났다. 항상 솔직하고 유쾌한 친구. 때로는 엉뚱한 질문으로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녀는 그를 한결같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읽으면서 왠지 모를 죄책감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 시절에 그는 그녀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섬세한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민감했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졸업 앨범에 썼던 자신의 글귀를 다시 떠올렸다. 이수진, 너의 밝은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렴. 그 당시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쓴 평범한 덕담이었지만 이제 와서 이 일기장을 읽고 나니 그 글귀가 묘하게 아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 그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다가 떠난 것일까? 그의 눈가가 시큰거렸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고민과 함께 박정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1년 11월 15일, 흐린 수요일. 정호가 나에게 고백했다.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정호는 늘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었고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알 수 없는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다. 졸업 후 민준이는 소식이 없다. 그가 보고 싶다. 그의 엉뚱한 유머와 반짝이는 눈을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이건 그저 어린 시절의 풋풋한 감상일 뿐일까? 정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민주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보고 싶다. 그의 엉뚱한 유머와 반짝이는 눈을 다시 보고 싶다. 이수진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그것도 박정호의 고백을 받은 직후에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통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한들 과연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는 회의감이 들었다. 일기장은 이수진이 박정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연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박정호의 꾸준한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에게서 안정감과 미래를 보았다고 썼다. 그녀의 글 속에는 민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녀의 강단이 느껴졌다. 1974년 3월 20일 맑은 토요일, 정호와 결혼하기로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정호는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막연한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내 옆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추억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이 선택에 충실할 것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아련한 추억. 그녀는 분명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수진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풋풋했고 우정이라기엔 너무나 아련한, 미처 피어나지 못한 채 저물어버린 어떤 감정의 싹이었다. 그리고 그 싹은 그녀의 일기장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은 채 박제되어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는 위로를 받는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아쉬움과 후회를 느꼈다. 그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주변을 살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는 이수진과의 인연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나 뒤늦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일기장을 재빨리 품속에 숨겼다. 그의 아들 김영준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영준은 아버지의 집에 매일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 영준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영준이 밝게 인사했다. 아, 영준아. 어서 와라. 아직 안 먹었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영준은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저 좀 피곤해서 그렇다. 민준은 애써 둘러댔다. 그는 아들에게 이수진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사적인, 그리고 어쩌면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이었으니까. 아들이 이해해 줄까? 아니면 그저 노인의 덧없는 회상으로 치부할까? 그는 입을 닫았다. 저녁 식사 내내 민주는 영준의 물음에 건성으로 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수진의 일기장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박정호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박정호는 왜 자신에게 이 일기장을 주었을까? 혹시 그도 이수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알면서도 자신에게 일기장을 준 것이라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준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니까. 그만 걱정하고 밥이나 먹어라. 민주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다. 특히 아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는 젊은 날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뒤늦은 후회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수진의 일기장 속 문구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민준이가 나를 보며 씩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눈은 늘 반짝이는 별 같아서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된다. 그가 보고 싶다. 그의 엉뚱한 유머와 반짝이는 눈을 다시 보고 싶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들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녀의 필체에서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문득 박정호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이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건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진이 민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을 알고 있었고 민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박정호가 민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였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민준은 박정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민준은 이수진의 진심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조급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김민준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 김 선생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박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일기장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말을 잇기 힘들었다. 박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는 김 선생님을 좋은 친구로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민주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울컥 솟아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박정호는 민준이 울고 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했다. 민주는 이제야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의 일기장은 그에게 뒤늦은 깨달음을 주었고 동시에 그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이수진의 따뜻한 기억을 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박정호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박정호에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차분하고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수진의 일기장은 그에게 뒤늦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잊고 지내던 과거의 한 조각을 되찾아준 선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느꼈던 아련한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풋풋한 시절의 짝사랑이었고 미처 꽃 피우지 못한 채 마음에 묻어두었던 아쉬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다. 인스턴트 커피 대신 직접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고소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왠지 모르게 활기가 도는 듯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잿빛 빌딩 숲은 여전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햇살이 비추는 듯했다. 그는 어제 읽었던 이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음미하며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섬세한 감정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 누구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2022년 11월 12일 맑은 토요일. 오늘은 몸이 많이 좋지 않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다. 정호는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문득 민준이가 생각난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듣고 싶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의 미소는 늘 내게 힘이 되었다고. 부디 그가 지금 행복하기를. 그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란다. 민주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행복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와야 했다. 그리고 그 봄날을 위해 그는 이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는 박정호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박정호는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처럼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민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유품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수진의 존재가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민준은 박정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수진이 남긴 따뜻한 흔적을 함께 기억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정회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 선생님, 김민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찾아뵈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회에게서 답장이 왔다.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답장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박정호의 집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번 만남은 사적인 자리였다. 그의 마음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이 만남이 그의 남은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박정호의 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박정호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장례식장 때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김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일기장은 도움이 되셨나요? 박정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녀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둔감해서 그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정호는 민준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 선생님은 늘 솔직하고 순수한 분이었다고요. 그는 민준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이수진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창계는 그녀가 아꼈던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실 제가 김 선생님께 일기장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죽기 전 제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졸업 앨범을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김민준 씨가 써준 글귀를 다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선생님의 연락처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었죠. 민준은 숨을 들이켰다. 이수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졸업 앨범을 찾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저며왔다. 수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 선생님을 좋은 친구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드린 겁니다. 혹시 김 선생님의 졸업 앨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대신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요. 박정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놀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졸업 앨범은 낡고 빛발에서 초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물론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져와도 될까요? 김 선생님 댁을 직접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아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지만 박정호의 제안에는 묘한 이끌림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시죠.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내일 오전쯤 괜찮으실까요? 제가 차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주였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다음 날의 만남을 약속했다. 민주는 박정호의 집을 나서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주었다. 박정호는 단순한 이수진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이수진의 기억을 공유하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뤄줄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낡은 졸업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다. 흑백 사진 속 앳된 이수진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썼던 자신의 글귀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수진, 너의 밝은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렴. 그 글귀는 이제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련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박정호에게 이 앨범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긴장되었다. 다음 날 오전, 박정호가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다. 영주는 출근하고 없었다. 민준은 그를 현관에서 맞이했다. 박정호는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별거 아니지만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박정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민준은 예상치 못한 꽃다발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준은 졸업 앨범을 박정회에게 건넸다. 박정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에서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다. 앨범 속 젊은 날의 이수진을 보며 박정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민준은 보았다. 마침내 박정호의 손가락이 이수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글귀가 있었다. 이수진, 너의 밝은 미소를 영원히 간직하렴. 박정호는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준 듯한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수진이가 이 글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정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앨범을 함께 보았다. 앨범 속 사진들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시간의 조각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하며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된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확인했다. 앨범을 다 본 후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덮었다. 김 선생님,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압니다. 민주는 살짝 망설였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박정호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따뜻함이 있었다. 이수진의 죽음을 통해 시작된 이 인연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좋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라면 영광입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박정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노인의 어깨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비록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두 남자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했고 그 인연은 그들의 남은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수진이라는 공통된 기억 속에서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위로와 동반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민준과 박정호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오래된 한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골목 안에 숨어 있었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듯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오래된 민화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따뜻한 불빛이 감돌았다. 식당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 부부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런 식당에 와본 것이 얼마만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아내를 잃은 후로는 늘 혼자 식사를 했고 아니면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동시에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수진이가 좋아하던 식당입니다. 특별한 날이면 꼭 이곳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뉴판을 들여다보자 정갈한 한식 메뉴들이 눈에 들어왔다. 박정호는 능숙하게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두 노인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장례식장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서로를 가늠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수진이는 항상 이곳의 비빔밥을 좋아했어요. 채소가 신선하고 고추장 양념이 기가 막히다고 했죠. 박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수진과의 추억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수진의 생전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는 것이 신기하고 소중했다.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그녀의 내면을 엿보았다면 이제는 박정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일상과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음식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정갈한 음식들은 이수진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민주는 음식을 맛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수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에게는 그저 먼 기억 속에 풋풋한 소녀였지만 박정호에게는 삶의 전부였던 아내였다. 그는 박정호의 삶을 통해 이수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선생님은 졸업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수진의 삶처럼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은퇴 후에는 아내를 잃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박정호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박정호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과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도 수진이가 없으니 많이 허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와닿죠.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수진이라는 공통된 기억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박정호는 민준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민준의 집 앞에 도착하자 박정호는 차를 세웠다. 오늘 김 선생님 덕분에 수진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수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준이 답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수진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면 이 관계도 흐지부지 될까 하는 염려가 민준의 마음속에 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함께 식사라도 하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박정호는 민준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영 익숙해지지 않네요. 그렇게 두 노인은 앞으로의 만남을 기약했다. 이수진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그들은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 무기력하게 벽시계 소리만 듣고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가끔은 이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그녀의 글을 읽기도 했다. 그녀의 글에서 그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일주일 후 박정획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민준은 흔쾌히 수락했다. 이번에는 박정호가 아닌 민준이 식당을 정했다. 아내와 함께 자주 갔었던 오래된 중국집이었다.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켜놓고 두 노인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자식들 이야기,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젊은 시절의 추억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함께 이수진을 기억하고 그녀의 삶을 회상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다. 어느 날 민준은 박정호에게 제안했다. 박 선생님, 혹시 수진이 씨가 평소에 즐겨하던 활동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수진이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어요. 박정호가 말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수진의 마지막 일기장에 쓰여있던 글귀가 떠올랐다. 부디 그가 지금 행복하기를, 그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는 이수진의 뜻을 이어받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혹시 제가 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 선생님께서요, 물론이죠. 수진이가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 그렇게 민준은 이수진이 봉사했던 복지관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곧 그는 그곳의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의 순수한 웃음과 해맑은 눈빛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곳에서 이수진의 흔적을 느꼈다.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준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과 의미가 더해지고 있었다. 박정호는 종종 복지관에 들러 민준의 봉사활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늘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정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박 선생님, 봉사활동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면서 살았으니. 민준이 말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진이는 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도 수진이 못지않게 따뜻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에게서 이수진의 모습을 보았다는 박정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것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이수진을 통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과찬이십니다. 민준이 겸연쩍게 웃었다. 두 노인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온 황홍이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수진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홀로 고독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수진의 따뜻한 기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잊고 지냈던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준과 박정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수진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서로의 젊은 시절, 자식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소외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박정획에서 잊고 지냈던 친구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늘 바빴고 동창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하지만 박정호는 달랐다.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박정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박정호는 직접 요리를 했는데 그의 손맛은 이수진의 손맛을 닮은 듯 정갈하고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정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박정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상자 속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가족 사진, 아이들의 어릴 적 그림, 그리고 이수진이 받은 수많은 편지들.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다 민준의 시선이 한 묶음의 편지에서 멈췄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낯익은 글씨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수진에게 보냈던 편지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기 전 보냈던 안부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써놓고도 부끄러워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어떻게 그녀에게 전달되었을까?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어색하고 서툰 글씨체로 쓰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의 불안감과 함께 이수진에 대한 묘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수진아, 네가 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부디 그 미소를 잃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이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박정호는 민준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편지 제가 수진이에게 전해줬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었거든요. 혹시 수진이를 만나면 전해달라고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편지를 써놓고도 막상 용기가 없어 보내지 못하고 친구에게 맡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박정호였다니. 그는 박정호가 이수진의 짝사랑 상대가 민준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박정호는 편지를 전해주었고 이수진의 옆을 지켰던 것이다. 박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군요.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박정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수진이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도요. 저는 수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나 원망 대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박정호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미숙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정호는 이수진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키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설픈 마음으로. 아니요, 김 선생님이 죄송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모두 서툴고 감정에 솔직할 줄 몰랐을 뿐이죠. 오히려 저는 김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수진이에게는 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을 테니까요. 박정호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두 노인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동질감이 흘렀다. 그들은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되었고 그녀의 사랑과 기억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박정호는 민준에게 이수진이 간직했던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민준이 교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졸업 앨범에도 없는 사진이었다. 아마 이수진이 몰래 찍었을 것이다. 민준은 사진을 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다. 그녀는 정말 그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민준과 박정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히 이수진의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를 넘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갔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민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고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수진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박정호라는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가득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이수진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민준이 가져온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다. 묘비에 새겨진 이수진의 이름과 생물 연도를 보며 민준은 조용히 기도했다. 수진아,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편안하게 잠들렴. 박정호는 민준의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두 노인은 한동안 이수진의 묘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녀가 남긴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박정호가 문득 민준에게 물었다. 김 선생님, 혹시 결혼은 생각 없으신가요? 민준은 깜짝 놀라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다시 결혼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합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박정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혼자 사는 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박정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진정으로 혼자가 편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 이수진의 일기장을 읽고
박정호와 교류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이 생겨났다. 그때 민주는 문득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났던 한 여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준과 비슷한 연배의 여인이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민준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다. 민준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이수진과는 다른 의미로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의미로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쭈뼛거렸다. 박정호는 민준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수진이도 바랄 겁니다. 박정호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 그녀는 분명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었다. 민준은 박정호의 제안과 이수진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그의 삶에 다시금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다. 민준은 박정호의 말과 이수진의 마지막 글귀를 곱씹으며 며칠을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동이 일었다. 아내를 잃은 후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은 이수진의 일기장과 박정호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든 자신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도 공존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이날도 그는 책을 읽어주는 모임에 참여했다. 모임에는 늘 밝은 미소를 짓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하였다. 은하는 민준과 비슷한 연배였지만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민준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그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다. 민준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은하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은하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고 순수했다. 민준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이수진에게 느꼈던 풋풋한 그리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었다. 김 선생님, 요즘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은하가 책을 덮으며 민준에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살짝 당황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그냥 지내는 게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그는 얼버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은하는 민준의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빙긋 웃었다. 익숙해진다는 건 좋은 거죠. 저도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복지관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동질감을 느꼈다. 은하 역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초의 선생님도 혼자 지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자기 살림 꾸리느라 바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있는데 두 노인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민주는 은에게 차 한잔할 것을 제안했다. 은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복지관 근처에 작은 찻집에 앉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은하는 자신이 젊은 시절 미술 교사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민주는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면서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현재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초의 선생님은 그림을 계속 그리시나요? 민준이 물었다.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남편이 죽은 후로는 붓을 놓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황폐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아내를 잃은 후에는 모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냈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은하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곳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주는 은하의 말에서 용기를 얻었다. 이수진의 일기장과 박정호의 격려가 그에게 새로운 인연을 찾을 용기를 주었다면 은하의 존재는 그 용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은하는 봉사활동 외에도 종종 만났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발전했다. 민주는 은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박정호는 민준과 은하의 관계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종종 전화해서 은하와의 만남에 대해 물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박정호는 민준이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것은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은 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수진의 일기장 이야기, 박정호와의 만남, 그리고 이수진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은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연민이 가득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수진 씨도 그리고 박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군요. 은하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으시는 것을 보면 이수진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민주는 은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는 은하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했다. 초의 선생님, 저는 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하는
민준의 고백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저도 그래요, 김 선생님. 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는 붓을 다시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만남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따뜻한 감정들이 피어났다. 민준은 은하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그의 모습이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려져 있었다. 두 노인의 사랑은 늦게 피어났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도 깊고 성숙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수진의 따뜻한 기억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었다. 민준과 은하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보기 좋다고 덕담을 건넸고, 젊은 봉사자들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민준의 아들 영준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영준은 박정회에게 직접 연락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민준은 은하와 함께 박정호의 집을 방문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김 선생님, 최 선생님 덕분에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수진이가 보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박정호가 민준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다. 민준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최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은하는 민준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했다. 저도 김 선생님 덕분에 다시 붓을 들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김 선생님을 위한 그림도 하나 그렸어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저를 위한 그림이라니요.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네, 김 선생님과의 만남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은하가 살짝 웃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현재의 평화로움과 희망이 공존했다. 이수진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릿했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기억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박정호는 민준과 은하의 모습을 보며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직감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다.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감싸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었다. 민준과 은하는 함께 은하의 그림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전시회 당일, 복지관 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르신들, 봉사자들, 그리고 영준과 박정호도 함께 참석했다. 은하의 그림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민준을 위해 그린 그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댄 두 노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어깨는 나란히 있었고 그들의 발치에는 작은 풀꽃이 피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민준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하가 자신과의 만남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박정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림 속 두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이수진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이수진이 민준에게 빌었던 행복한 삶. 새로운 봄날이 그림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은하가 이수진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뻤다. 전시회가 끝나고 민준과 은하는 공원을 산책했다. 봄바람은 싱그러웠고 벚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다. 초혜 선생님. 저에게는 초혜 선생님이 이수진 씨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 같습니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 선생님도 저에게는 그래요. 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늦게 찾아온 사랑의 설렘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은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젊은 날의 어떤 사랑보다도 뜨겁고 견고했다. 그들은 이수진의 따뜻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이수진이 그들에게 남긴 선물, 그리고 박정호의 배려 속에서 민준과 은하는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도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봄날의 동화처럼 이어질 것이었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을 듣는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수진의 일기장이라는 뜻밖의 선물과 박정호와의 깊은 우정을 통해 다시금 활기를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최은하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은하와의 만남은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을 가져다 주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의 설렘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함께 인생의 남은 페이지들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있다. 이수진의 마지막 소원처럼 민준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고 그는 이제 이 봄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끽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독했던 황홍이에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삶은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민준과 최은하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이수진과 박정호의 인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